부인은 김일성 변호하고 남편은 김정일 변호하고 이런 부부가 대한민국에 공인으로서 존재한다. 또 한 사람 생각난 분이 있어요. 이 김재익 씨, 그 아웅산 테러, 김정일이가 저지른, 자, 김정일이가 저지른 테러를 한번 꼽아봅시다. 68년 1.21 사태는 아마 김정일이가 주도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뒤에 있었던 문세광을 사주해가지고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쏴가지고 부인 유경수 여사를 죽게 한 사건, 이거는 김정일이가 진행한 거로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김정일이가 대남 공작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83년 10월 9일에 있었던 아웅산 테러 17명의 우리 국가 엘리트가 죽었습니다. 그 4년 뒤에 1987년 11월 29일에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그 이후에 한참 흘러가지고 천안함 폭침, 그 앞에 박왕자 씨 사살 사건, 임진강 홍수 조작 사건,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밝혀진 테러와 아마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 이 납치 사건, 일본인, 한국인 등등 이 납치 사건, 이런 것을 저지른 이 김정일을 생각할 때 이 이순자 씨란 분이 생각이 났어요. 김재익 씨, 아웅산 테러 때 돌아가신 경제수석 김재익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젊은 40대에 돌아가셨고,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역할, 참모 역할을 한 아주 깔끔한 선비 같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순자라는 이 숙명여대 교수분인데, 이분이 글을 남긴 게 있어요. 언제 남겼느냐. 2000년 6월에 김대중, 김정일이가 만나고 그 직후에 한국 언론이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하면서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니까 그 직후에 바로 하루 뒤에 월간조선에 기고한, 그래서 현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김정일은 가짜란 말이냐? 네? 가짜란 말이냐? 시와 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언론과 지도자가 있는 한 우리 사회는 방어에 실패할 것이다. 시비를 제대로 못 가리는 언론과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 사회는 방어에 실패할 것이다. 그분하고 통화는 못했지만은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아마 김현희 씨 생각대로 통쾌하면서도 아쉬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은 함재봉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병춘 당시 비서실장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한병춘 씨도 참 학자 출신인데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주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사건 때 주미 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한 여론, 반박정희 여론에 참 시달렸던, 그 고민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함재봉 씨라고 연세대학 교수하다가 요새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김정일의 죽음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 상념이 오고 가고 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제 종북 세력이 어떻게 나올까, 북한 정권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정권을 잘 진단하는 우리 국정원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북한 정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골다공증 환자다. 겉으로, 골다공증 환자는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행동하는데 조심만 하면 돼요. 그러나 뭘 하면 안 되죠? 넘어지면 안 되고 충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겉은 괜찮아요. 왜냐? 정권이 살아있고 나름대로 규율이
있다. 군대도 건재하고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형비경 가지고 듣다 보면은 골 밀도가 매우 낮다. 그리고 뼈에 여러 가지 금이가 있다. 외부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북한 체제는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골다공증 환자 북한 체제. 김정일의 죽음이 그 체제에 가해지는 최고의 충격입니다. 최고의 충격입니다. 북한처럼 1인 지배 체제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것은 많은 복잡한 일을 만들어낼 거예요. 앞으로 복잡해집니다. 저 동네가. 복잡해지죠. 그 복잡해지는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투쟁이 무슨 일어나겠죠.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한 것은 1년 남짓합니다. 1년 남짓. 그러나 그 전에도 많은 물밑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렇죠. 김정일이는 어떻냐. 김정일이는 1970년대 초부터 실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 10년 뒤입니다. 10년 뒤. 10년 뒤부터는 실권자가 되고 그 5년 뒤부터는 즉 1980년대 중반부터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아니고 김정일, 김일성 정권이 된 것입니다. 실권자가 김정일이가 되고 김일성은 아들 눈치를 보는 신세로 전락을 해요. 얼마나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냐. 그래서 김일성이는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김일성한테 직소하는 편지를 보내면은 그 호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편지가 김정일로 가요. 그래서 잘못 편지 보냈다가 아주 목이 달아난 사람들도 있고 김정일의 감시하에 아버지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소위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정일하고 김일성이가 사이가 좀 틀어져요.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뭔가 이거에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역사는 김일성한테 자신을 바로잡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7월 8일 날 죽었습니다. 7월 8일 날 죽었습니다. 발표는 그때도 7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일이가 후계자 수업을 약 15년쯤 했어요. 김정은이는 많아봤자 한 2, 3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승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일의 여동생이죠. 김경희의 남편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당의 행정부장, 그 다음에 행정부장은 이 공안기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평양시 건설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평양시 건설. 이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항상 김정일로부터 견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2003년 무렵에는 1년 동안 어디 좀 내려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 김정일이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피부치는 아니지만 동생의 남편이니까 마음도 놓이고, 또 장승태이가 상당히 인격적으로 비교적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다. 이 사람이 수양대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수양대군 역할. 그러면 김정은이는 단종이 되는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측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과 군이 이제 원래 당이 군을 지배하는 거죠. 공산당 세상에서는. 그러나 아무래도 지도자가 공백 상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군대가 강해집니다. 군대가 강해져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모택동이 죽고 나서 거기에 당시에 동서평은 이미 그 앞에 있었던 천안문 사건으로, 제1차 천안문 사건으로 아주
귀환가 있었는데 바로 이 등소평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 문화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 석금명이라든지 왕동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화곡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 작당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모택동의 측근인 4인방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군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앞으로 북한의 군대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북한의 군대는 그러나 그동안에 김정일이가 후계자를 군대에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 이 명령계통이 다 분산되어 있다고 그래요.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치 자전거 살처럼 한 곳으로 모이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쿠데타를 한다든지 하기가 매우 힘들게 이렇게 분산시켜 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제거할 때도 결국 군인들 힘을 입었습니다. 그때 가장 센 사람이 베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비밀경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경찰은 또 군 사단까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무력 집단이었어요. 이 베리아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주코프라든지 하는 이 국방장관,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군인들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력한 집단, 권력으로 말한다면 무력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김정일 하에서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한의 군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사. 그 다음에 중국의 역할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